아이고 참 빨리도 한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이 발표돼서 이번에 석사학위 취소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75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검찰의 권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역사에 이렇게 구역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이나 이러한 불명예를 겪게 된다라는 걸 남겨놔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네는 정말 사람 되기 글렀다. 정말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지난번처럼 웃으면서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이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재판부가 정말 패고 싶을 것 같아요. 윤석열을 보면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리밥집 다니고 개 끌고 다니고 영화 보고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이거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빨리 하든 간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뭔가 단죄가 뭐가 내려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저게 있을 거기 때문에 윤 어게인 사형 말했는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쪼개고 있더라고요. 에이 모질이 아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참 빨리도 한다. 빨리도 해 정말. 아닌데 김진애 의원님 숙명여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눈치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정권 바뀐 지 3주일 됐으니까 그만하면 빨리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한심한 거지. 아니 그래도 학교가 참 학문의 전당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이게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작에 결정이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새로 총장이 임명이 됐는데도 그리고 그 총장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서야 한다. 그러면은 숙명여대를 사랑하고 숙명여대 다니고 숙명여대 졸업한 동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숙명여대 동문회 교수, 재학생 막 이렇게 비판 성명 같은 거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이 발표돼서 이번에 석사학위 취소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7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논문 표절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숙명여대 교수들이 일부러 자체 검증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표절률이 무려 최소한 48.1%다. 절반 정도는 표절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까지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대학의 총장님들과 대학까지 정권 눈치 보고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V0라고 불렸던 민간인 김건희의 눈치를 봤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참 씁쓸하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결론이 나서 다행인데 이건 당연히 단순히 숙명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밤새워가면서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논문 쓰는 많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쓰려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석사학위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일고 외양간고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취소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엉터리 논문을 누가 통과시켜 줬는지 거기에 누가 조력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를 누가 막으려고 했는지까지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져야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숙대 그것뿐만 이거는 표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국민대 박사학위는요. 그때 사인했던 5명 교수들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밝혀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명예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사정은 알겠어요. 그 사람들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유지가 박사예요, 석사예요? 그거 박사학위입니다. 유지가 박사예요? 멤버 유지. 그거였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정부에서 돈 받는 거 있지. 그 다음에 거기서 세무조사며 온갖 뭐 후원금에 대한 거, 기부금에 대한 거, 또 대학들이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릴까봐 이게 다 검찰의 권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14년 전님인데요. 저희 딸 숙대 다닙니다. 이번 탄핵 집회 때 끊임없이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주 집회 학교에서 했어요. 숙대는 학생들이 안타깝네요. 욕은 숙대가 다 먹으니 속상하시겠죠.
404 not found님. 김혜경 여사님 모교입니다. 맞아요. 김혜경 여사의 숙대, 은대. 며느님도 거기 나오셨다는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피해가 입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역사에 이렇게 부역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이나 이러한 불명예를 겪게 된다라는 걸 남겨놔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쌌던 발언 다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고 국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시간 제가 아는 사람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 쓰다가 2번이나 가출했대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 도서관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대요. 그 정도로 사실 제대로 논문 쓰는 거 어렵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는데 1000일이 넘게 걸렸다? 야,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내 박사는 김진애 박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국내 박사가 훨씬 더 따기 어려워요. 더 힘듭니까? MIT에서 따기가 훨씬 더 쉬워요. 아, 그랬습니까?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 돼.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날품도 팔아야 되고 가서 또 맞아요. 웃음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들은 비용도 많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더러워서 못. 국내 박사를 받으신 분들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네. 예. 정말 네. 그 절반은 밥 사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품앗이 해주고 바뀌겠죠. 별거 다 해요. 그거 바뀌어야죠. 거의 뭐 교수의 노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수석이신가 이번에 장관 되신가 서울 한국에서만 다 따셨더라고 석박사 다. 야, 이 사람 되게 존경해야 될 사람. 자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 내장을 살펴보면 장관 하실 만한 역량이 그동안 쌓이셨습니다. 장기가 다 상해 있으실 겁니다. 예, 김건희가 지금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3차 출석 요구 다 불응했죠? 예. 이제 그러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명분은 다 쌓여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이제 사실 2차 때라도 좀 유화적인 얘기를 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할 때 확률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생으로 거부를 해버리니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정치적 수사밖에 안 나왔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체포, 구속 이런 신변 구속이 빌드업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네는 정말 사람 되게 글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공판 나올 때마다 그 표정 보면 정말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어제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걸 미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표현으로는 쪼갠다고 그러는데 그 쪼개고 있을 때 그걸 보면 참 침을 뱉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좀만 참으시고 어제 모습 한 번만 보실래요? 예. 그런 걸 보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실실 쪼갠다. 그럽니다. 실실 쪼개는 어제도 정말. 나와가지고 정말. 두리번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보고 지는 나와서 그거 한번 보는 재미로 나오는 거 봐요. 재판 받을 때.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란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어제는 이제 뭐 좀 비켜봐 이렇게 안 하던데 정구승 변호사님.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뭐 할까 말까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 다리에 문제가 많이 상당히 퍼먹으니까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많이 퍼마시면 그렇게 돼요. 말을 못해 정말.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공판 때 이제 특검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공소 유지를 하던 검사들의 의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특검부께서 공소 유지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좀 전투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조금 그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좀 여유만만하게 진행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올 때 지난번처럼 웃으면서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예상됩니다. 근데 정말 뭐 침을 뱉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욕직이 나와요. 정말. 그렇죠. 아니 정말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또 헌법 소원했어. 그 다음에 어저께였죠. 그 김용현이 어저께 영장 청구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정말 징글징글 정말 이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하나하나를 거기 변호사까지도 하나하나 그게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그 상업 변호사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흠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차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걸어가지고 어떡하든 뒤로 밀어. 그래서 결국은 내일로 다시 했는데 재판부가 정말 패고 싶을 것 같아 그럴 때. 그지 이게 그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호인이 재판부와 각을 세운다라는 건 사실 자기는 스타가 되고 자기는 시원하지만 자기 의뢰인은 죽는 거죠. 그럼 본인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 의뢰인을 위해서 굽힐 땐 굽히던가 저렇게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사실 자기 의뢰인을 사지로 보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일 다시 재개가 될 텐데 내일은 꼭 확실하게 구속영장 나오겠죠. 이게 사실 하루 미뤄진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없는 게 사실 나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다라고 재판부가 말할 수 있는 명분만 쌓아준 꼴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더욱더 구속영장의 발부 확률은 올라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에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기사로도 언론 플레이를 꽤 하셨는데 그 부분도 보면 재판부에 대한 거의 그 원색적 비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법에 기반돼서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저는 박근혜, 윤석열 이번에 탄핵을 좀 비교해 보면 사실 박근혜는 저 정도로 뻔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도 정말 잘못했지만 윤석열을 보면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했느냐. 보리밥집 다니고 개 끌고 다니고 영화 보고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이거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그냥 강성 지지자인데 일시적으로 내가 뭐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엄머를 쳐야 되는 이유를 저는 하나 더 얹은 거라고 봅니다. 저자가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윤석열 재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속을 해야 된다가 72.3%가 나왔어요. 매우 필요하다. 64.4. 57.0. 재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그 전에는 30이라도 나왔는데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니까 더 높아진 거예요. 지 매를 지가 버는 겁니다. 정말 침을 뱉고 싶고 어디 그냥 슬슬 가가지고 발이라도 걸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침 뱉고 발 걸고 실제로 별거 다 하실 수 있군요. 패는 거는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발 거는 거는 좀 봐주지 않겠나요? 실제로 이번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저 현장에 가고 윤석열 참수를 외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수까지. 야, 아유, 참. 정말.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이 우리 최상병 관련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법정에서 관련법 통과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이랬던 그분들입니다. 분들이죠.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를 일단 포기하고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에서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새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성향에 따르면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좀 빌드업이나 수사가 어디까지 이미 진행되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최상병 특검에 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이치에서 증거가 또 많이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경쟁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신다면 이제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상당히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게,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저 검찰이 하고 있는 짓, 그래서 피의자로 프레임을 거는 거라든가, 저는 그게 아마 분명히 장관 후보들한테도 뭔가를 할 거예요. 장관 후보들한테도 뭔가 걸어가지고 여기는 다 피의자 집단이다, 범죄자 집단이다. 저는 이거 하는 게 적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든 간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뭔가 단죄가 뭐가 내려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저게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 실실 쪼개는데 저 머저리가 뭐 또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아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얘기하셨는데 윤석열이 어저께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자들 나와서 윤 어게인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사형이라고 든 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형. 윤 어게인 사형 말했는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쪼개고 있더라고요. 에이 모질이 아유.